참여해주신 멋진 리더님들 너무 반갑고, 그리고 제가 그 앞전에 저번 주인가 우리 그 굿모닝하고 막 경품 Recording in 했잖아요. progress. 그때 윤순 리더님께서 막 그 경품 여러 개 막 만들어주신 거 보고 좀 감동받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도 자그마한 선물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오늘 혹시 캠프와 미팅 처음 오시는 분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손 한번.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아, 없으시면, 없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끝나고 애프터, 손 들고 하시는 분에게 제가 요거 햄버거 상품권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새우버거 세트, 불고기 버거 세트. 점심으로 간단히 드실 수 있으니까, 그죠? 나중에 애프터,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발표해 주실 이신혜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신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책은요, 생각의 연금술이라는 책이에요. 이런 멘트 들어보셨죠? 유튜브 채널 어딘가에서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비슷했나요? 맞습니다. 이 시그널 멘트는 하와이 대저택님의 유튜브 채널 시그널 멘트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또 이 채널인데요. 오늘은 이분이 지은 거는 아니고요. 이 하와이 대저택님이 여러 가지 과정을 겪음으로써 마지막에는 본인의 이제 마인드 세팅을 하는데 가장 영향을 주었던 이 제임스 알렌이라는 이분의 21권의 책을 모조리 읽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 하와이 대저택님의 나름대로의 소견을 덧붙여서 한 권의 책으로 핵심 요약을 한 책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와이 대저택님도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그리고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불치병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 1억 원을 투자를 했고 첫 번째 투자를 했는데 완전히 사기를 당했고요. 무너진 본인의 마인드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이분이 선택한 것은 독서였습니다. 그래서 최신 자기계발, 현재 나오는 자기계발 책서부터 시작해서 19세기 고전에 이르기까지 역순으로 독서를 한 거죠. 고명한 작가하고도 같은 루트를 똑같이 겪으면서 본인들의 이제 삶의 성공 마인드셋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계발 책을 국내외로 많이 읽었는데 거기에서 자기계발의 원조라고 했던 이 제임스 알렌의 저서를 모두 독파한 다음에 큰 깨달음을 얻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의 어떤 경제적인 자유와 또 건강함과 정말 즐기며 함께 나누는 이런 성공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유래와 이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 책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읽지는 못했어요.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 내용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고 싶은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없는 물질은 살아있는 힘에 굴복하고 상황은 목표의 힘에 굴복한다. 아, 너무 멋진 말 같아요. 생명이 없는 물질은 살아있는 힘에 굴복한다. 정말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영혼 없는 것에 굴복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모든 안 좋은 상황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뚜렷하다면은 그 힘에 굴복을 한다는 말이죠. 항상 저희 스폰서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정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은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파멸시키지만 그 어떤 것도 아닌 스스로를 파멸시킨대요. 스스로가. 긍정적인 목표를 지닌 사람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확고한 결심이라는 자신의 에너지를 스스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멋지게 와닿았고요. 또 한 구절은
부정적인 것들은 실제로 배울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르침을 주는 스승입니다.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닥치고 또 겪을 수밖에 없는 많은 부정적인 그 상황과 또 우리를 상처 주는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 상황을 탄식하고 한탄하며 너무나 고뇌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바로 그 과정과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뭔가 그래도 이 상황에 동전의 양면처럼 뭔가 나에게 뭔가 뜻이 있어서 이 상황에 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몸을 일으키고 배울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상처를 준 사람과 그 힘든 상황이 우리들의 스승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책에 활자화로 되어 있으니까 남달리 느껴졌어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외부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경험이다. 너무나 이 글귀가 음, 뭐, 말 자체는 어렵지만 이미 우리들은 여기서 긍정적인 마인드, 즉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곧 저희들 삶의 주인이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가장 힘든 것은 몸을 다이어트하고 어떤 보여지는 것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생각,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안 좋은 생각들, 이 생각의 주인이 되어서 긍정적으로 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내 생각의 리더가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것을 여러 가지 문구와 여러 가지 챕터를 통해서 이 책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꼭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책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 책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화면 속에서 이 신의 리더님의 또 긍정적인 이런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음원 발표해 주실 이경미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산에서 사업하는 이경미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음원은 손재무 리더님의 사업가의 자세라는 음원입니다. 손재무 리더님은 아메이 사업은 시스템 사업인데 이 아메이의 시스템을 세 가지로 나누어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탱쿠어이고 이것을 행동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공의 8단계이고 이것은 방법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스템은 뭐냐면 이 행동론과 방법론을 어떤 자세로 배우는가, 즉 자세, 네, 이 자세가 바로 세 번째 시스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세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세도 세 가지로 나누던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오너의 자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메이 사업가의 자세, 그 세 번째는 리더의 자세. 이렇게 나누던데 우리가 다 사실 아메이 사업가이고 어떻게 보면 오너이고 어떻게 보면 또 다 리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음원이 굉장히 이렇게 좀 집중해서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이제 세 영역에 이 세 영역의 자세에 있어서 공통적인 부분이 먼저 뭐냐면 우리의 이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복제가 되고 축적이 된다. 이 부분이었어요. 예, 제가 느낀 이제 그 공통점이.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가 우리 스폰서님에게 또 우리 파트너님들에게 우리 팀원들에게 이게 복제가 될 수 있고 이것들이 나에게 또 쌓이게 된다는 사실이 쌓이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느끼면서 이 자세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이 언제나 이제 역경에 대한 거예요. 역경은 언제나 올 수 있다. 그런데 이 역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마음 관리하는지 그 태도, 그게 이 세 부분에서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들을 공통점으로 또 느꼈습니다. 그 손재무 리더님께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거나 또 리더로서 이렇게 또 파트너들을 생기고 할 때 보면 항상 이렇게 우리가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손재무 리더님께서 나아가는 것에는 반드시 저항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저항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하고 해석을 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그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게 저도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팀은 이동훈 스폰서님께서 항상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역경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재미있고 신나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참 이박팸에 이렇게 이박팸에 있다는 것이 참 이렇게 좀 너무 감사가 되고 또 우리 이박팸의 리더님들은 또 남다른 이런 저항에 대한 남다른 해석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음원을 들으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또 어떤 자세를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성장하겠다는 마인드와,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팀을 위한 배려의 자세, 그리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 이것이 우리 이제 사업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업가의 자세라는 은재모 리더님의 음원을 들으면서 우리가 리더로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깊이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계속 좀 들었었고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태도, 좋은 자세라는 이 시스템을 계속 우리 팀에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우리 파트너들이나 또 팀에서도 또 스폰서님에게도 이런 좋은 태도를 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의 성장이 우리 팀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멋진 발표해주신 이경희 리더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시간 나면 꼭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이 음원을 너무, 그죠, 함축적으로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아요. 뭔가의 음원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경희 리더님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은 제품 감동 발표해 주실 김영희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명희라고 합니다. 일명 꾸준히라고 그렇게 꾸준히 하면 답이라고 얘기해서 저는 꾸준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먹고 이번에 이동훈 스폰서님이랑 상담하면서 그 스프링 컨벤션 참석했을 때 이야기를 우리 아는 사람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저는 합니다 하니까 이번 월요일 팬미팅에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하는데요. 그래 아는 분 만나면 아내 이야기만 바로 하기보다 이번에 새벽부터 가서 이렇게 갔는데 14,0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진짜 대단하더라. 8년 만에 그런 그 큰 행사가 있었는데 와 그게 진짜 대단하더라 하면서 그중에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 강북일 PD님의 그 나이가 70세면서 수석 다이아몬드 된 얘기를 했어요. 그래 뭐 이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인이 하겠다는 걸 그냥 무조건 응원해줘서 지금 뭐고 지금 그런 성공자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모습을 가르쳐 들었는데 야 우리 뭐 그 사람이 어 그것이 알고 싶대서 다 조사했고 다 파디비 봤는데 정말 아내가 좋다는 걸 그분이 느꼈기 때문에 부인이 하겠다는 것도 그냥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허락해 줬다는 게 우리 더 이상 더 할 건 뭐 있노?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야 옛날에 5년 전에 쿠팡과 신세계를 비교했을 때 쿠팡이 크나 신세계가 크나 하면 5년 전에는 쿠팡은
잽도 안 됐었는데 지금 5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신세계보다 쿠팡이 훨씬 크고 유튜브 5년 전에 유튜브는 아무것도 인정도 못 받을 때 지금 MBC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아메이가 이런 상황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약간 귀를 기울이고 뭐 신규 회원 모집을 한다든지 회원 가입을 시킨다든지 할 때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실제 지금 회원 가입도 거의 이달에 뭐한 30명 할 그 목표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한 15명 이상 했을 거예요. 그랬고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꼭 호주머니에서 맛있는 사탕 꺼내가지고 나눠 먹는 그런 기분을 자연스럽게 달달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다음에 아메에서 제가 머리에 옷이 올라요. 염색을 하면.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있다 해서 해봤는데 역시나 또 옷이 오르더라고요. 알러지가 생겨서. 그랬는데 그나마 이번에 우리 스폰서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카밍 SOS 젤이라는 그거를 그 두피 가려운 데다가 바르니까 시원하니까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스캘프 스캘프 이거 뭐더라? 이거 스캘프 요새 인텐시브 세럼이라는 거 요거 꼭 해가지고 두피 하니까 그 가려운 게 많이 완화가 돼서 이 제품이 되게 감동스럽고 요것도 없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너무 좋고 오일도 스폰서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뭐 떡지고 뭐 번들번들 할까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매끄럽고 너무 좋아가지고 신상품 여기에서 되게 감동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네, 인공 눈물을 눈 수술을 해서 인공 눈물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비전 그거 SOP 받아가지고 쓰고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카로틴 플러스를 먹으면 눈 점막이 촉촉해지고 정말 좋다 해가지고 인공 눈물 안 넣어도 된다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먹었는데 진짜 너무 눈에 부담이 없어서 이것도 제품의 감동이고요. 아메리카는 감동 안 할 게 없는데 요새 이런 거 가지고 요즘엔 지금 또 새로운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미팅 감동이랑 제품 감동의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약간 깜짝 놀랐어요. 사창 두두시 얘기한다라는 말에, 아, 이렇게도 표현을 자세하게 해주시는구나. 너무, 저도 한 수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스템 중에서 사업 시작하기 전 첫 번째인 사업 시작하기 준비해 주신 윤순희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이죠? 파일. 보이죠? 네. 이제 우리 너치앤볼츠를 다 알죠? 우리 DBC에 들으면 매일 너치앤볼츠가 토요일마다 돌아가잖아요. 이 12가지를 외우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순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있어요? 한 세네 개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잘 모르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냥 문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너점볼츠, 첫 번째 사업 시작하기. 이거를 제가 조금 다르게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이제 처음부터 1번이에요. 너점볼츠는 우리가 복제 시스템이라고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12개를 나누는 건데, 그 첫 번째가 시작이 사업 시작한데, 일도 아니고 사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사업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러면 이 사업이라는 것도 이해해야 되고, 이 특징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이 일의 특징의, 이 사업의 특징을 잘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의 우리가 사업의 특징은 뭐가 있죠? 자본이 있어야 되고, 아이템이 있어야 사업이 시작이 되죠. 사업은 돈도 있어야 되고, 아이템도 있어야 사업이라는 게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돈도 아이템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자본이라는 게 뭐냐면 불편한 게 한 개라도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는 자본인 거예요. 이 일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나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해요. 대부분 그렇죠. 사업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없어서도 못하지만 우리는 돈이 없어서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한 개라도 불편한 게 있어. 이게 우리한테는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템은 뭐냐면 이 아이템은 내가 만들지 않아도 돼.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이템이 없으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뭐 좋은 거 없나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아이템은 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거죠. 잠깐만요. 됐다. 그런 것처럼 이 일의 특징은 사업인데 다른 일하고 달라. 그래서 자본과 아이템이 밖에서 하는 거랑 달라.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수입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시간을 쓴다고 해서 네가 한 시간을 썼어, 강의를 들었어. 그렇다고 돈을 주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수입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 돼. 엄마 강의 들었는데 강의 100개 들어봐봐 돈 주는가? 10원도 안 준다. 맞죠? 이 수입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쓴다고, 내가 뭐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간과 돈에 비례해서 나오는 수입이 아니야. 이 일은 자산적 가치이기 때문에 네가 이때까지 내가 이만큼 일했으면 이만큼 받아야지라는 생각에, 가난한 노동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이해가 돼야 된다. 이 일의 수입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시작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게 점검이 되면 회사를 잘 알아야 돼요. 회사를 잘 알지 못하면 내가 이 일을 굳이 사업으로 파트너로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OA1이라든지 이 회사의 역사나 스토리를 알아야 내가 이 회사랑 동업인 관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업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가 점검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이 수단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게 정확하게 있는지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얻을 게 있어야 사업을 시작하는 거지. 얻을 게 없는데 사업을 시작하면 바보잖아, 우리가. 시간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업을 시작하면 내가 얻는 베네핏이 뭔지 정확하게, 네가 이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가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한테 이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이 마음가짐을 내가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냐면, 이게 정리됐어. 일의 특징도 알겠고 수입의 특징도 알겠어. 오케이. 자산이니까 바로 내가 한 시간 일하다고 만 원 주는 거 아닌 거 오케이 이해됐어. 이 회사 탄탄한 거 검증됐어. 역사가 있으니까 오케이.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얻는 베네핏도 이해됐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도 이 마음가짐이 없으면 하다 그만두는 일이 많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처럼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마음이 있고 시작해야지 이 일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보면 이게 너무 힘들보다는 이 본인의 마음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쟤한테 저렇게 하는 것들이 행위적인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처음 시작이 뭐냐면 나처럼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길 마음이 있고 시작해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다가 보면 힘들어. 사업은 처음부터 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업은 내가 한 시간 됐으니까 만 원 주고 이런 일이 아니잖아. 사업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 그래도 반드시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라는 그 마음. 끝까지 있으면 반드시 네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이 시작하면 하다가 자꾸 머리가 흔들어져. 그냥 뭐 하는 짓이지? 나 그냥 다른 데 일하면 이 시간 쓰면 100만 원 버는데 딱 머리가 흔들어진다니까? 그렇게 해서 100만 원 얻어서 내 인생이 바뀌지 않잖아. 그래서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이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면 이게 다 정리가 돼서 다섯 가지가 정리가 되고 나면 어떻게 돌아가냐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나는 능력이 없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야. 이 일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일이야. 이 일은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일이야. 그 시스템을 잘 일관성 있게, 그 시스템이 중요한데 그게 내가 이제 덮여져 있는 거 보시면 이 문구가 이 사업의 철학을 제가 뺏긴 거였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위대한 사업은 우리 위대한 사업 맞죠? 흔하지 않는 일이잖아. 남들 다 하지 마라 하는데 우리는 꼭 하잖아. 우리가 본 그 위대한 사업은 비범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 그 비범한 일을 하는 위대한 일을 하는 위대한 사업은 비범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비범한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 말이 너무 멋있는 말인 거예요. 그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비범한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 자체가 비범한 일이 아니고. 그래서 비범한 일을 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뭐냐면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시스템을 일괄성 있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시스템 일괄성 있게 반복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사람에 의존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스템에 의존하는 사업이어야 된다. 이 말도 제가 사업의 철학에서 뺏긴 말이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시스템은, 우리도 지금 같은 경우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혼자서 되는 건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시스템은 다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움직여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이 시스템으로 스폰서님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내가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내가 참여해서 그 시스템을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없어도 내 파트너들이 그 시스템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함께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엄청 중요해요. 내가 사업을 시작해요. 근데 시작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가 있어요. 사업을 시작할 때 누군가는 전략이 있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사업을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 사업을 시작할 때는 계획 아니라는 게 있어. 한번 해볼까? 아니면 그만두지 말고,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 3년 안에, 1년 안에 어떤 결과를 낼 거라는 안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결과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시작하는 사람하고 결과와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이 베네핏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사업 성장엔 처음엔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내가 우리 파트너의 성장까지가 내가 처음부터 이 일을 이해했다면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처음 3월에 25년도 3월에 처음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부터 괜찮아요. 지금부터 사업 계획안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면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날짜와 기간을 정하고, 그 날짜와 기간 안에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얻을 거라는 사업단을 시작하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미팅으로도 가보고 이러면 1년이 지나도 똑같다. 그래, 5년이 지나도 똑같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업안의 계획서를 가지고 시작해. 처음부터 뭘 알아서가 아니고 몰라도 괜찮다고.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제가 그 다음에 3년 플랜이 뭔지를 스폰서로부터 정확하게, 내가 이 일을 어떤 건지 회사 점검 마음 다 받았다면, 그 처음부터 5개 지가 점검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3년 플랜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이 이 일은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당신의 능력이 아닌데, 처음부터 당신의 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내 계획안을 짰다면, 내가 3년 안에 5년 안에 여행을 가고 뭐를 받고 뭐를 어떻게 하고 내 3년 집을 옮기고 뭐 그런 계획안이 있었다면, 그다음 이 계획안이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당신의 파트너도, 그 파트너가 나를 만나서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걸 처음부터 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정리가 되고 나 3년 안에 이렇게 벌 거고 이렇게 어떤 베네핏의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너도 지금 시작해도 너의 3년 안에 네가 원하는 그 미래의 분명한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너도 가지고 시작하라는 거야. 그래서 너도 나도 같이 시작하는 우리가 진정한 보상을 3년 뒤부터 누릴 수 있다. 2년 뒤부터 누릴 수 있다. 5년 뒤부터 누릴 수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가지고 시작하면, 하다가 흔들려도 내가 계획했던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할 때 처음부터 내가 우리 파트너들을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짜고 계획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저도 너무 서툴러서 강의 한 번만 들어보자, 한 번만 와보자, 이런 걸로 어떤 시작했던 초안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안을 짜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시작하면 지금부터는 뭔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를 시작할 때 사업을 시작하자라고 했을 때 그 느낌을 처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렇게 제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3년을 정확하게 한번 짜보자. 제가 급하게 PPT를 만들어가지고 또 멍청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3년 안의 계획을 정확하게 플랜을 좀 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시작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새 마음 새 뜻으로, 시작한다면, 이런 문구를 좀 전해드릴게요. 이것도 책에 있는 문구를 제가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 이 사업이 삶의 목적이 사업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 사업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 이 사업이 존재하는 거다. 그래야 내 사업이, 내 인생이 이 일이 휘둘러지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삶의 목적이 사업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목적은 내 삶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야 내 사업을 통해서 내가 휘둘러지지 않고 사업에 지배받지 않으니까 나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기로 한 걸, 내가 이 일을 하겠다로 이 일이 너무 멋있고 내가 여행과 시간과 보상과 이렇게 멋있는 일을 내가 시작했다면, 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할지 배우는 진정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하다가 보면 머리가 가우뚱하고 힘들어질 때 내가 그 힘드니까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힘듦을 통해서 내가 배우자 다시 문제를 받아들여져서 그 문제를 제대로 배워서 그 진정성을 잊지 않겠다. 내가 배움의 진정성을 잊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다면 이 일은 누구나가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작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다.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당신이 내 손을 잡고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 지금 이바팸의 스폰서님께서 그 격려 노트라는 걸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격려 노트 받았던 예시가 있는데, 제가 제 예시로 제가 다이아몬드 갈 때,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 가니까 좀 도와줘, 뭐 이런 통화를 했을 거잖아요. 통화를 할 때, 한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이제 다이아몬드 도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받았던 응원 중에 너무 울컥한 응원이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때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니, 이제, 우리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니는 무조건 다이아몬드 되지. 야, 내가 윤순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봤는데, 윤순이가 다이아몬드 안 가면, 그거 진짜 아닌 거지. 야명이 윤순이 다이아몬드 안 가면 그거 아니다. 윤순이는 무조건 다이아몬드 간다. 가는 되지 무조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다 들었는데 차 안에서 눈물이 울컥 나는 거예요. 내가 했던 그 노력들이 남들은 못 알아보지만 누군가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는 되지. 형 말이 내가 그 되게 가슴 뭉클하게 딱 눈물이 나더라고요. 수술이 당연히 되지. 야, 그거 하는 거 아니지. 가도 안 가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라고 응원해줬던 그 메시지가 제가 이렇게 도전할 때 되게 가슴에 너무 남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소비자였는데 누군가는 기자님들이 하는 행동들, 기자님들이 애쓰는 것들을 다 지켜봐주고 있고 응원해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 분들이 올려주신 거예요. 이게 좀 학대하면 보이려나? 그래서 이렇게 올렸던 거. 언니는 지금 몇 년 동안 보면서 무슨 일이든 책임감 있게 열심히 잘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꼭
해낼 거다라고 우리 파트너가 한 분이 받았네요. 그 다음에 요분은,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파트너 지금 오늘 음원 발표를 했던 경미 리더님인데,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경미의 마음을 늘 아름답다. 그래서 유치원교사라는 직업이 너무 잘 어울리고, 그래서, 그랬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기대된다. 항상 사랑하고 응원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네요. 이렇게 또 다른 분은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고자 하면 핑계가 보인다. 목표를 가지고 달리는 은영이를 격려하고 응원한다라고 또 저희 파트너 한 분이 받았네요. 여기도 우리 영숙이는 밝은 에너지를 주위에 에너지로 주위에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이야. 지금처럼 도전하고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거라고 화이팅해서 이렇게 오늘 받았던 것들을 제가 또 이렇게 공유해 봤습니다. 리더님들도 격려 많이 받으시고 또 격려 많이 해주는 한 주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발표 너무 감사해요. 내가 너무 빠져서 봐가지고 끝난 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예, 감동까지, 예, 너무, 예, 좋은 발표여서 제가 뭐라고 한마디를 얹기가 되게 힘든, 예, 발표였어요. 너무너무, 예, 멋진 발표여서, 예, 윤순이 대원님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예, A 컨텐츠 발표해 주실 손영숙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영숙입니다. 이거 공유한 거 보이세요? 보이죠? 그러면 시작할게요. 오늘은 제가 뭐 할 거냐면요. A 컨텐츠. 지금 저희 프로모션 3월 달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비전 헬스를 말씀드릴 건데, 비전 헬스 프로모션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프로모션을 활용을 잘해야 저희가 PB를 안 띄울 수 없는 일이잖아요. PB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PB 떼오는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되시라고 오늘은 A 컨텐츠는 비전 헬스로 선택했고요. 제 주엔 제가 지금 40대 후반이거든요. 오늘도 지금 응원글 적어준 친구가 적으면서 아이고 눈이야 하면서 노안이 왔다라고 하면서 그걸 적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노안이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아무래도 미디어나 뭐 밝은 빛이나 아니면 블루라이트닝을 많이 지금 접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물건이나 대상을 인식할 때 손으로 만지거나 냄새를 맡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거에 80% 이상 의존한다고 해요. 눈이 진짜 크죠? 근데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100m 달리기를 10초 안에 끊어도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살짝 노루목이거든요. 그만큼 눈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실명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실명을 하는데 1위가 항반변성이래요. 우리나라 60대 이상이 실명하는 1위도 항반변성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퀴즈도 나가니까 잘 지켜보시고, 그럼 100마디 말보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B 안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진국 원장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황반에 대한 설명과 황반이 손상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망막에 이상이 생기고 특히 황반에 이상이 생기면 4가지 형태의 시야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왼쪽 위 사진은 뇌 종양 상태입니다. 호르몬 이상을 갖고 오는 뇌하수체 종양입니다. 다음으로 왼쪽 아래 보이는 시야가 전체적으로 지저분하게 보여요.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고혈당 때문에 혈관을 손상시키는 겁니다. 이런 망막에 있는 미세혈관들이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실명 1등 원인이 당뇨병성 망막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른쪽 위는 중심부만 보이죠. 이게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 없는 시력도둑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이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안압이 높아지면서 시신경이 눌려지고 따라서 시야가 좁아지는 병인데
이런 그 녹내장은 40세 초기에 조기 검진을 하면 반드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이 오른쪽 밑에 있죠. 황반 변성입니다. 황반이라는 것은 카메라의 필름, 망막의 중심부고 거기가 망가지게 되면 보고자 하는 곳이 꺼멓게 안 보입니다. 또는 찌그러져 보이게 되겠죠. 황반 변성은 50대부터 일어나는 노화가 원인인데요. 자, 50세 이후에는 그럼 무엇 때문에 뭐가 황반 변성이 생기느냐 라고 말씀드리면은 하나의 광자가 들어오면 옵신에서 그것을 받아서 전기적 신호로 바꾼다 그랬죠. 즉 옵신이 1경계가 있는데 일회용입니다. 그러면 분해가 된 것이 망막 바닥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르젠입니다. 우리가 눈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생긴 그런 그 노폐물의 덩어리가 두르젠이다. 이런 작은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건성탑이라고 얘기하고 큰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습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노폐물은 큰 문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런대로 노폐물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산소가 들어가거나 영양 공급이 조금 갑니다. 그래서 크게 불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쌓여서 크게 되거나 아니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결국 황반에 있는 시세포가 손상이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안 보이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황반 변성의 주범은 뭘까요? 자, 망막의 가운데 쌓인 노폐물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질문이 되겠죠. 왜 노폐물이 쌓이고 어떻게 하면 노폐물이 안 쌓이게 될까? 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영양소가 황반 변성에 도움이 되는지를 대규모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 이름을 아레즈라고 얘기하는데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어떤 영양소가 황반 변성에 도움이 되는지를 대규모 연구를 했습니다. 1차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아연, 구리 이런 영양소들이 황반 변성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곧바로 또 RS2 연구가 있었는데요. 자, 2차 연구에서는 1차 연구에다가 루테인과 지아잔틴, 오메가3 추가가 됐을 때 얼마나 좋을까를 연구했습니다. RS2 영양제를 7년간 복용했을 때 3줄 이상의 시력 저하를 20%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근데 복용하지 않으면 3줄 이상의 시력 저하가 40%나 증가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연구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카로티노이드. 자, 카로티노이드라는 것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색소를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라이코펜,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카로틴 이것들 비율을 잘 섞어서 투여했더니 황반 변성의 병약적 예방과 관리에 유용할 수 있다는 논문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망막학회에서는 그래서 꼭 40세 이후에는 눈 검진을 꼭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50세에 나타난 질병은 40세 때부터 검진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에서 꼭 보내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그 암슬러 그리드라는 격자 무늬 모양의 그림표를 보면서 한쪽 눈을 가리고 이 선들이 휘어지거나 안 보이는 부위가 있다. 그럼 빨리 안과를 가셔야 됩니다. 언제라도 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눈앞에 검은 암점이 생기면 황반에 이상이 없는지를 반드시 검사하셔야 합니다. 황반 변성은 노인성 질환입니다. 자, 그럼 황반 변성을 예방하면 노인성 질환인 치매도 좀 좋아질까요? 자, 황반 변성의 원인은 노폐물인 두르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은 뭘까요? 뇌 쪽에 쌓이는 베타 플러크와 두 가지의 노폐물이 비슷합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황반 변성 환자군에서 알츠하이머가 1.48배, 또 70세 이전의 진단 환자에서는 위험도가 거의 2배로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황반 변성이 진단되면 알츠하이머나 파킨손의 위험이 한 1.5배, 즉 반 이상 증가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황반 변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40대부터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먼저 자외선을 차단하고 담배를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시고 행복한 시간을 갖기, 즉 스트레스를 굉장히 적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운동 안 하면 배약이 무효라고 생각하죠. 식사와 영양소 관리가 또 밑에 깔려야겠죠. 여러분, 황반 변성 예방은 우리 미래를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잘 들어보셨어요? 이제 제가 퀴즈를 낼 건데요. 이거를 내긴 낼 건데요. 갑자기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걸 오늘 몇 번 들었거든요. 근데 책도 읽었어. 우리 여기 비전 아이디 헬스 그것도 아까 찾아도 봤어. 그래서 문제가 뭐 하나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이걸 듣다가 그래도 일단은 말은 했거든요. 여기서 말은 했는데 그거가 조금 다른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문제를 처음부터 내볼게요.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은 채팅창에 적어 올려주세요. 항반 변성은 파킨슨하고 뭐의 유병률이 높다 했잖아요. 근데 몇 배가 높다고 했는지 알고 계시면 지금 채팅창이 안 보이거든요, 저는. 올려주시면 네, 돼요. 채팅창 제가 체크할게요. 네,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답이 두 개여야 돼요. 한 개 아니에요. 두 개예요. 뭐에 몇 배, 뭐 이거거든요. 그래서 올려주시면 답은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제가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답 안 나왔거든요.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올려주신 분이 오답이에요, 다. 알츠하이머는 맞는데요. 답 나왔어요. 금방 누구시죠? 아닌가? 없네? 답이 안 나왔어요. 아, 나왔다. 누구죠? 알츠하이머의 두 배거든요. 두 배가 정답이에요. 이거 누가 적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왔습니다. 정주영님. 정주영님 저번 네, 주에 저번 받으셨죠? 주라서 이번 주 나가립니다. 정주영님, 이거 하러 들어오는 거 아니지?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치매 안 됩니다. 치매는 안 됩니다. 치매도 종류가 알츠하이머하고도 치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시 쓰세요, 어쨌든 다시. 다시 빨리 한번 올려주세요. 빨리, 그럼 자기가 빨리. 답이잖아요, 지금. 답이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주영 리더님, 한 번 받으셨던 분은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정윤수 리더님한테 얘기했었거든요. 안 된다고.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정답. 누가 정답이에요? 윤희 리더님. 아니, 그래, 센스 있게. 자, 그럼 두 번째 할게요. 저 잘 안 보여가지고, 이거하고 겹쳐가지고. 두 번째는 요거예요. 답. 우리가 항반변성의 병리학적 우리 여기에도 들어있잖아요. 지금 비전 헬스에도 라이코펜, 지아잔티, 베타카로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늘 할 때 얘기 많이 하시죠. 이게 들었어요, 이게 들었어요. 엄청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에 답 나왔죠. 누가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답 나왔습니다. 루테인이죠. 강지원 리더님. 1번으로 올려주세요. 잘하셨어요. 루테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지금 말하는 라이코펜, 루테인, 지아탄틴, 베타카로틴이 우리 비전 헬스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루테인하고 지아탄틴은요, 눈 노화를 관리하고요. 항반 변성은 중앙부터 밖으로 이렇게 중앙이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중앙부터 주변까지 빈틈없이 채워주게끔 지아잔틴하고 루테인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베타카로틴 되어 있죠. 베타카로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깜깜한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거나 밝은 곳에서 뭐 깜깜한 곳으로 갔을 때 이렇게 적응하는 능력 있죠. 눈이 바로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베타카로틴이 그런 적응 능력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라이코펜은 눈의 망막의 항산화를 도와주는데 그 원료가 뭐냐면 우리 식물성 토마토에서 추출한 물질이에요. 저희 거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꽉 채웠기 때문에 아까 보셨죠? 이거를 먹었을 때 항반 변성도 예방되지만 알츠하이머나 치매도 예방될 확률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모션 지금 남아 있으니까 나부터 챙기시고 나를 챙기셨다면 주변에서도 이 정보를 나누면서 한번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상입니다.